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쇼미더 민심입니다. 한 주간의 민심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웅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본격적인 여론 또 민심 살펴보기 전에 자, 논란이 되고 있던 지지율 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40% 나온 여론조사. 이게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 이게 실시한 조사인데 대표님. 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 나왔다 하죠, 차라리. 40%? 네. 예. 일단은 이제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사가.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물어봤던 거하고 이번에 물어본 것이 이제 문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해서 최근에 대통령이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을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은 못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대통령 정치적으로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금 해서 뭐 올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르게 물어봤으면 다른 조사거든요. 네. 질문이 다르면 다른 조사예요. 그래서 추이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다른 그 측면이 하나 있고, 이 조사가 이제 자동응답 방식 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의 양쪽 진보든 보수든 굉장히 성향이 강한 분들이 표집이 잘 되는 특징을 보여요. ARS 방식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탄핵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ARS 질문을 하게 되면 30% 초반대가 나와요. 어떤 네.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효과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문항들이 이제 이 조사에 연달아서 질문들이 있어요. 설문지를 보게 되면.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 어떤 뉘앙스의 질문들이 구성이 지금 돼 있어요. 질문 보면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뭐 해소를 위해 부정선거를 위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보게 되면 뭐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거. 그러면은 정보를 준 거거든요. 네. 이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불러주면서 약간의 압박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예. 암묵적인. 그 다음에 그 아래에도 질문을 보게 되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의 표현을 했지만 이제 정보들을 이제 한쪽의 정보들을 준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응답을 듣다가 이거 무슨 질문이 이래라고 해서 도중에 응답을 이탈하는 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면 마지막 응답까지 온전히 한 사람들만 한 1,000명 추려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다시 뽑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탈한 사람이 만약에 특정 진영의 성향이 강하다, 가령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냐 물어본 응답들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서너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뭐 이렇게 여론조사 회사잖아요. 이게 네. 자기들 걸어놓고 여론조사 심의회 다 하는데 뭐 100% 나왔다고 그러지 40%가 지금 말이 되나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근데 이거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론 조작 얘기도 했지만 이걸 의도하고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고 얼마나 뭐 불법적인 뭐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만 네. 뭐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없겠죠. 예, 뭐 하나 당연히, 이 지금 방금 봤던 질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고요.
의도가 없다고 보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고성국 TV라는 예. 고성국 극우 유튜버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이 업체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한 히스토리가 또 있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의구심을 사고 있고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로도 좀 밝혀졌습니다만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총선 당시에도 여론조사 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는 점, 뭐 그리고 또 다른 뭐 2023년 여론조사에서는 규정 위반 지적, 그때도 이제 문항이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유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민주당 차원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네. 실제 고발을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공당이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것이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뭐 그 원론적인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안 되죠. 이렇게 물어버리면 뭔가 사람들이 초반에 받는 인식은 그렇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유도 질문처럼 느껴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좀 저희가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많이 인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전적으로 인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사실은 뭐 이제 응답률, 조사 방식, 그리고 어떤 질문 설계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이후에 벌어진 여러 여론조사들이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과연 이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있는가, 국민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 저게 이제 자동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도층 또는 중간층들이 사실 응답이 표집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장점도 있어요. 이제 빠르게 아하, 예, 신속하게 결과를 이제 내놓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중도층, 중간층 왜냐하면 녹음된 음성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이 마케팅 전화 받으셨을 텐데 뭐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특히 좀 민망하죠. 미안하니까 예. 이제 대부분 착하신 분들이 듣고 예. 계실 텐데 빨리 얘기하세요라고 해서 끝까지 남아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뭐 암보험 마케팅 전화다 하면 내가 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한 분들 예.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양쪽 진영에 네. 지성에 강하신 분들이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근데 무슨 소리냐 이런 조사에도 보면 중도층 이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한 것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런 지금 요 국면에서 여론을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요런 조사도 보시되 전화 면접 조사 뭐 한국갤럽이든 오늘도 나올 텐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제 보시는 것이 일반 보통의 사람들도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여론조사 설문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언론에서 공표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사전 스크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사전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검토를 하지 않거든요. 언론에 대한 이제 우호적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들이 있고 또 자동응답 전화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렇게 최근에 이런 부분들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하게 되면 30% 초반 중반까지는 어쨌든 그 탄핵과 반대되는 네. 기류의 여론이 잡힐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KPI 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네. 진행한 조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36.9%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보다는 21.1% 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이거 방식 에디터. 저도 이거 네. 어제 속보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10%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기사의 제목들이 뭐랄까 이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야마라고 하죠. 핵심을 잡는데 36.9%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 달 전보다 22.1%포인트가 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점이 12월 8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에 이제 이루어진 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보다 22.1%가 더 뛰었다라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도 일단 질문은 뭐 우리 아까 초반에 봤던 여론조사 기관과 유사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사실은 정치적 도구화되는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국면에 지금 이제 특별히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좀 어쨌든 중립적으로 이제 여론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측면으로서 정제돼서 가야 되고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 진영에 좀 옹호하고 비호하고 방패 역할을 하는 흐름으로 이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측면인데 아까 우리 박 에디터가 이제 얘기를 해서 12월 처음에 비해서 높았다. 이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지하냐 이거 지지하지 다른 않냐. 거잖아요. 다른 조사예요. 직무하지 않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지지하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지한다고 하는 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님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하고 일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치적으로는 보수야. 그렇죠. 보수 정당 지지해. 뭐 대통령 우호적으로 난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라고 해서 응답이 표출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이 질문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이제 약간 오도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질문이 필요한 상황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이나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좋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에 나오고 이런 것이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도구화되고 의도가 있어. 있는 그러다 측면들이 보니까 있어요. 보수층이 결집 40%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 우호적인 것만 갖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나 이 격화되는 부분들이 커지는 것이니까 이걸 또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제 강의실에서? 여론 조사를 해서 실제 여론을 잘 대변해주면 좋고 지금 이제 이 전국을 가르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이 여론의 흐름을 짚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여론 조성을 한편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여론 가능성을 조성을 위한 여론 조사가 그러니까 되는 여론 거예요. 조성을 위한 예. 조작이거나 여론 조성을 위한 조사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안 거죠. 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실제 극우 유튜버들이 환호하고 극우 세력의 결집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조사가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윤희영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보수 결집이나 이런 세력 결집이 없냐? 결집이 있죠.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주군이라는 사람이 위기에 봉착했으니까 지금 보수 총집결, 뭐 더 나아가서는 극우 총집결이 이뤄지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을 더 부어주는 것이 이런 여론조사이기 아하.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사실 더 나쁜 건 언론이 더 나빠요. 언론이 그걸 그대로 씁니다 또. 언론이 헤드라인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이걸 받아 써주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TV조선 뭐 예를 들면 딱 예상한 그대로네요. 예상한 경제지라든지 뭐 보수지 이쪽에서 너무 뭐랄까 자신들의 바이어스를 담아가지고 제목을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되겠죠. 거는 아니 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의뢰받아 조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스트레이트 뉴스 더 좋은 CNI 의뢰에서 저 개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6일 2,003명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요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무선 RDD ARS 여론조사 방식이고요. 응답률 4.7%,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자, 질문, 요거에 필요한 질문들이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헌법재판소. 요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일단은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본격화한 상황인데 국민 10명 중에 결론적으로 6명 정도가 61.4%가 탄핵안을 인용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이거 한 4명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약 4명, 뭐 네. 35.8%인데 탄핵안을 기각하여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모름의 비율은 응답률은 2.8%고요. 참고로 저희가 앞서서 여론조사에 대한 비평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요 여론조사의 표집 성향 분포가 진보가 580명, 중도가 718명, 보수가 557명, 잘 모름이 148명이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께 참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역적으로 곱씹어 볼 것, 또 연령층으로 곱씹어 볼 것은 이제 윤희용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려고.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정치 성향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뭔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념 성향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뭐 진보 성향층에서는 탄핵 이제 인용돼야 된다. 91.9%가 뭐 압도적이네요. 예. 이제 의사 일치를 이룬 네. 것이라고 할 수 예. 있겠고 보수 성향층은 이제 70.8%가 이제 기각되기를 바라는 네. 측면이 있고요. 이제 중도층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론의 그렇죠. 향방을 이제 중도가 어떻게 결정하는 작동하니까. 것이니까 예. 지금 67%, 약 이제 70%에 가까운 기류가 탄핵 이제 인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다른 조사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 격차는 더 커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지금 뭐 대부분 6대3, 6대4 그 정도인데 대구, 경북도 지금 보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네요. 네,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는 네. 뭐 48.5 대 48.6 뭐 똑같은 거죠. 네. 여기서 팽팽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 대구 경북에서요. 근데 이제 신년 조사에서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도 네. 탄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 기류가 이제 더 높은 조사들도 이제 많이 다른 조사에서는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PK에서도 한 60% 탄핵 이제 찬성 인용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뭐 지역별로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탄핵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기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법상으로 봤을 때는 탄핵 사건 접수 후에 180일이니까 6월까지 이제 심판 선고를 완료해야 되는데 언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완료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박인식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이것도 아까 저희가 봤던 조사와 비율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예, 6대3. 유사한 편입니다. 예. 6대 3 정도, 네, 6대 뭐 이제 더 넓게 보면 6대 4 이렇게도 볼 4, 수 있는데 사건이 중대하고 이건 이제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1, 2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61%고요. 네. 법적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을 두고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곳이 37.2%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8%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정치 성향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는 좀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까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 위에 거하고. 예. 지금 뭐 이제 다 정치적 시각으로 이제 네. 보는 것이니까. 지금 다 정치적 시각을 보니까 네.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정체의 60% 이상, 네. 10명 중에 6명 이상 등은 지금의 이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들 신속하게 정리되고 매듭되길 바라는 기류가 이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개월 내 빠르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고요. 이제 그 다음 그 선택지 질문을 보면 사실은 180일을 최대한 활용해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면밀한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니까 지금의 이 상황 빨리 정리되길 바라는 기류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렇게 갈리고 또 보수 진영도 사실 갑자기 상황상 탄핵을 반대하거나 뭐 면밀하게 끌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체포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두머리로 앉아가 버텨 있으니까 왠지 복귀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언론 보도도 되고 이러니까 또 이런 여론조사 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2차 체포 집행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체포 집행이요? 예. 언제 언제 해야 될까요? 됩니까?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금 네.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게 가장 궁금증이죠. 뭐 모든 국민들이 사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2차 체포 시도라는 게 오늘 이제 9일이니까요. 아마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들은 많이 나왔고, 저도 국수본 관계자에게 이제 전원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자면 뭐 그 분께서도 아주 장기간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경찰 병력을 확보하고 여러 장비들을 이제 수단 삼아서 네.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드는 이유가,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경호처의 그 윗선들을 먼저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직업 공무원들, 직업 경호처 직원들을 좀 설득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 본부장,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제 이미 입건된 사안,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소환 통보가 어느 시점에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이미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내일이고요. 경호 본부장은 지금 지난 7일에 1차 소환 불응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는 10일 오후 2시입니다. 그렇고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를 1차 출석 네. 요구 시한으로 통보받은데, 사실 지금 연락을 따로 취했다거나 조사에 응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내일 오전 오후 사이까지 안 나오면 뭐랄까 이제 윗선을 좀 경찰이 정리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금요일 오후 정도가 금요일 되지 오후. 않겠는가 금요일 라고 오후. 예상을 할 수 와. 있겠고, 근데 이게 1월 11일로 넘어가게 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은 아시는 것처럼 극우 세력들의 집회가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영장 집행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10일이 아니면 토요일을 뛰어넘은 뭐 일요일까지도 내다보는 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박지훈 변호사님도 굉장히 뭐 방송사의 섭외라든지 내지는 뉴스토마토의 편성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집행이 벌써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끌다 보니까 여론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란죄를 저질렀고 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론조사에 보면 체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 끌어가니까 복귀할 수 있다는 어떤 마음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이 결집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위협이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이제 국가의 체제, 시스템, 민주주의 이제 붕괴 멈추게 한 그렇죠. 사건이고, 중차대한 이제 사건이고, 내란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네. 있고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 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다 막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이제 하시기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만저만 아니고, 또 이 사안을 어떤 분들은 불안하니까 매 실시간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상당한 사람들의 신경을 빼앗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하루속히 아주 매듭이 빨리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어쨌든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운데서 불상사가 없이 순조롭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빨리 정리되고 불상사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 왜냐하면 저렇게 뻗대고 있으니까. 아유 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죠.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 네, 기자부터. 지금 이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일단은 민주당이 43.7%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37%를 넘어서서 0.9%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조원 CNI의 그 조사 의뢰했을 때 7월 네. 그러니까
작년 7월 마지막 주 조사 이후 5개월 만에 37%를 넘어간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뭔가 그 반등이 좀 있었다. 뭐가 이거 지금 보면 3주 만에 조사이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은 7.8%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9%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네, 이제 그 대목을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3, 기타 2%. 사실은 없음 모르겠다도 두 자릿수입니다. 11.1%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일단 이런 자동답 격차가? 방식에서는 이제 정당 네. 지지율을 일단 모든 정당들이 좀씩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른 무응답이 한 20% 넘게 나오거든요. 전화위복. 근데 이건 이제 10% 정도밖에 예. 나오니까 그 10%가 어느 정당들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왜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당 지지율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전 수준 약간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정당에 대한 지지예요. 정당에 대한 지지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특성이 우리가 흔히 뭐 정치학적으로 해서 정당 일체감에 의해서 이 정당을 이 나와 굉장히 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내가 선호를 보여서 지지를 한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정당 지지인데 네. 최근에 한 10년 동안 정치적인 이제 양극단 현상이 매우 강화돼가지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내가 싫어하는 반대쪽 정당을 틀어막는 도구로서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 그런 사람도 있죠. 반대 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는 이 특성이 최근에 이제 매우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보수 성향에 있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 대한 반감들, 또 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표출을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해석해야지 어떤 분들은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금 이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건 아니라는 우호적 거죠? 흐름이 확대되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오판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 이제 일부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구분돼서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예, 지금 그걸 이제 좀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맥락에서 박영식 에디터 한남동 관저에 모였던 44명, 45명의 그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오판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오판을 했다고 보지만 뭐 각자가 다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은 또 안 먹더라고요. 밥 먹고 하라 하니까 밥은 안 먹겠다. 그건 또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선긋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에 사실상 동의하는 그림이라고 뭐 일반 대중들은 다 생각했는데 본인들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과 함께 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는 걸로 그건 이제 의미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고요. 다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나오길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다. 미래의 자산이 될지 모를 우파 지지자들을 나의 미래의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간 것이어서 약간 좀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05명이라고 해서 탄핵 반대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막 내란 105적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뭐 그 중에 44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 그래도 그거는 국회 내부에서 이뤄지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자신이 표결을 할지 말지 그렇죠.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근데 이거는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내란의 수괴가 관저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그 자리에 가서 체포영장에 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면 내란은 불법이고 부당한 행위인데 그거를 방어하는 그림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운운한들 무슨 이게 저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결국 내란의 옹호범들로 비춰지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어허. 지지층을 싹겠다라고 가신 거니까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한테 보여주려고 네. 밥은 안 먹겠다 윤석열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어떤 이제 고정 지지층을 빠르게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층이 그렇게 반대쪽 정당을 차단하기 위한 뭐 막기 위해서 이제 도구로서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이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합리적 행동인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면 사실 선거에서는 최근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뿐만 아니라 중도층들, 중간층들이 대거 투표에 나오게 되거든요. 투표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선거에
정말 이제 어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선거에 너무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중도층에 주는 이제 영향들은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 선거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기 네. 때문에 선거에는 결국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빠르게 이전 지지층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중도층을 소구하는 데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비합리적이다. 어떤 이제 주인적인 의식이 없이 뭐 당장 이제 그런 보수층 정당 고정 지지층, 강경 지지층에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런지 생각합니다. 그 뭐 대구 경북 의원들이 엄청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야 사실은 어차피 그 거기는 저 그러니까. 지역 정서라든지 야. 지지층의 정서라는 게 반영된 행동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동작은 아닌 것 같은데. 동작구잖아요. 서울 예. 동작구고 거기 굉장히 어렵게 이긴 겨우 이긴 거잖아요, 사실. 지역구인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일단 잘 이해가 안 가고 나경원 뭐 윤상현 다 비슷해요. 김은혜. 뭐 다선 네.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 앞에 나와 있는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이고 지역 정서로만 봤을 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제 5선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이후를 뭘 해야 되느냐 대충 계산기 두드려 봐서는 이제 전광훈과 뜻을 같이 해서 자유통일당 대표를 하든 뭐 차후에 뭐 국민의힘 대표가 되든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수도권의 의원이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앞에 1년에 서서 나와 계셔가지고 이미지를 굳이 추락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 모르겠고요. 예전에 국회에 못 들어간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그 패스트트랙 당시에 네. 빠루를 들고 있었던 나경원 의원이 그 사진이 오랜 기간 이 정치권에 남아 있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그 모습이 그리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아서 나경원이란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이제 꼬리표처럼 달아붙었는데 이 사진의 경우에도 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그분들이랑은 말고 상관없죠. 예. 정치인 나경원, 동작구 국회의원 나경원을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할지 네.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뭐 이게 딱히 좋은 이미지를 못 줄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서울 여론이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쇼미더민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